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8분입니다. 기후변화로 수온이 상승하면서 동해안의 어종에도 큰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어종 변화와 함께 변화에 직면해 있는 수산업과 관련 시장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오늘 이슈앤토크에서는 강원 동해안 지역의 어종 변화에 따른 필요한 대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강릉 원주대학교 해양생태환경학과 이충일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흔히 동해안에서 많이 잡히는 어종이면 뭐 오징어, 대게, 그리고 네. 요즘 또 양미리, 명태는 벌써 오래전에 이제 잡히지 않게 됐는데 네. 요즘 상황은 또 계속 달라지고 있다면서요? 네. 우리가 이제 어종에 대한 변화를 설명을 하려면 이제 해양 환경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근래 4, 50년 동안 아마 가장 추웠던 시기가 1980년 초반 또는 중반일 겁니다. 네. 가장 추웠던 해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이 한 3도씨 정도 연평균 수온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80년대 평균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금의 바다 수온이 2도씨 정도 따뜻해져 있습니다. 예. 이런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우리 대표적인 이제 동해 어족 자원 중에 하나가 이제 오징어인데요. 오징어가 어획이 많이 되었던 이제 90년대 후반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어획되는 양이 한 15% 정도로 굉장히 많이 급감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징어가 잡히는 시기는 늦가을에서 초겨울까지 많이 또 늦춰져 있는 상태이고요. 예. 또 반면에 그 동해에서 또 새로운 어떤 변화 중에 하나는 방어가 많이 잡힌다는 이야기고, 방어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으면 추석 무렵을 전후로 해서 따뜻한 바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늦가을 또는 초겨울까지 동해안에 머무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 어종 변화로 우리가 직접 체감하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네. 생태계 구조에도 많은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바다가 따뜻해지면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이 산소인데요. 그리고 호흡을 해야 되니까 네. 이 바다가 따뜻해지면 산소의 농도가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바다가 따뜻해지면 표층과 저층 간의 혼합이 줄어들게 되는데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이 성장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성분들이 바다 저층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혼합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수중에는 물고기들이 먹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에너지가 많이 부족한 상태가 되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생물 어종의 다양성이 줄어들고 생물의 성장이 늦춰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바다에는 적은 양을 먹고 살 수 있는 크기가 작은 소형 부어류 중심으로 아마 네.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온이 올라가면 산소 농도가 줄어들어서 네. 결국 개체수 자체가 그냥 줄어드는 거군요. 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어획 활동하는 어민들과 또 관련 수산물 시장에도 영향이 상당히 좀 크지 않습니까? 지금 네.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오징어 자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루묵과 같은 자원들이 많이 지금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죠. 우리 강원도를 예를 들면 제 80년대에 어획량이 아마 가장 많았을 겁니다. 예. 이 시기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 강원도에서 잡히는 어획 생산량이 한 38%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이제 오징어라든지 고등어와 같은 대중성 어종들은 주로 연근해에서 생산되는 그 양의 그 수급이나 물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요즘 이제 해양 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 어족 자원의 그 생산량 그 변동폭이 너무 크게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물가의 불안정성으로 가게 되는 거고, 결국은 이제 생산자인 어업인이나 그 소비자가 둘 다 이제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예. 이렇게 급격한 변화에 뭐 기후 변화를 갑자기 대응할 수 없지만 수산업 관련 정책은 빨리 바꿔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하다면서요. 어떤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사전에 어떤 대응책을 세우고 준비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네.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고 나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바다 같은 경우는 이제 어업 환경 변화, 예를 들면 어획량이 변화했다든지 종 조성이 바뀌었다든지
우리가 조업 일수의 변화와 같은 어떤 어업 환경의 변화를 우리가 인지하고 거기에 맞게 대응책을 준비하는 게 많이 늦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상 환경 같은 경우는 어떠한 변화가 생기면 우리 눈에 바로 보입니다. 네. 거기에 맞게 대응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바다 같은 경우는 바다 깊숙한 곳에 우리가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더라도 그게 우리 눈에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바다의 어떤 변화가 우리 눈에 보여질 정도면 그 시점에서는 아마 우리가 손쓰기 힘든 상태로 악화된 상태인 거고요. 우리가 대부분의 제 정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노출된 이후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대응책이 느릴 수밖에 없는 건데, 예를 들어서 또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정책이나 대응책이 어떤 단기간의 성과에 조금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다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은 어느 한 시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기간 누적된 영향에 의해서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것인데, 이런 문제들을 일시적인 그리고 단기간의 문제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마 지금 문제를 우리 정부나 지자체에서 많이 고심도 하고 있고 또 좋은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큰 기술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람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령업이라고 부르는 폐허구나 소식지 파괴, 우리가 불법업과 같은 것들은 사람이 조금만 노력하면 이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폐허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연간 생산하는 어업 생산량의 10% 정도가 버려진 폐허구에 의해서 자원이 사라지게 됩니다. 네. 이것만 우리가 신경을 쓰더라도 자원 관리에 우리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전체 그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어업인의 감소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이제 고령의 1인 그 조업 인구가 늘고 있고요. 또는 조업 과정에서 안전에 대한 문제점들이 우리가 많이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어업 그러면 청년 세대들이 이 어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업 환경을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업 그러면 우리가 어선어업을 통해서 물고기 잡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업의 영역이 어업도 엄연히 하나의 산업이고 이 산업의 분야가 다양화된다라는 것을 이해시켜 주면 청년 세대들도 이 어업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우리가 지금 시급하게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인 정책들도 많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